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 그 혁명적인 기술 발전의 흐름, 바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 인공지능의 전성시대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간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 답으로서 변증법이 답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특이점이 온다. 이 인공지능의 그 어떤 생산 역량, 그 일하는 그 작업 역량이 인간을 초월해버리는, 인간을 앞질러버리는, 이제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챗 GPT라고 하는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화제가 되면서 그 인간의 언어의 영역에까지 이 인공지능이 그냥 침범을 해서 그야말로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그 속도가 상전벽해로, 이 눈 한번 깜빡할 때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로 기하급수적으로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는 그 기술 발전으로, 미래가 너무나도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그 걱정, 미래에 그 인공지능의 전성시대가 그렇게 이렇게 빨리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무엇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고민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특이점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그 생산 역량이 인간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고퀄리티로,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생산성이 좋다.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이 인간은 그 노동의 가치가 그야말로 똥값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생산성으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뭘로 보나 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장에서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의 가치가 똥값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 인간의 문명에서 경제, 그 경제에서의 그 경제적 가치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주요한 그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동의 가치죠. 물론 그 상품의 가치하고 이 노동의 가치를 좀 복잡하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을 갈아 넣어 가지고서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본이 어떠한 돈덩어리가 됐든 공장 설비 같은 것이 됐든 무언 어떤 그 생산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노동을 갈아 넣어 가지고서 노동의 축적으로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그러한 자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경제적인 가치의 가장 주요한 원천이 원래는 인간의 노동인 것입니다. 이 어떤 경제의 그 흐름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고전경제학자, 그 자유무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 리카르도의 그 노동가치설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노동가치설이 나중에 그 자본론의 그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노동가치설입니다. 모든 자본이든 상품이든 뭐든지 간에 다 노동의 원천으로 해가지고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덩어리들이다.
그렇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의 전성시대가 되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똥값이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써가지고서 뭔가 생산을 하고 그러고 말지 인간의 노동은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밥도 줘야죠. 쉬는 시간도 줘야죠. 또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쓰면, 기계를 쓰면은, 이 AI를 쓰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AI는 그냥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쉬는 시간도 없이 뭐 땡깡 부리는 것도 없이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돌려가지고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하고 그 생산성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서 몸을 그냥 갈아 넣어 가지고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쓸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체계에서 부를 거머쥐게 되느냐.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인공지능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러한 인공지능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독점적으로 부를 거머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시장의 어떤 그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또 이거를 또 좋게 보자면은 인간이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풀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지만은 해야만 했었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대체해 주면서 노동에서 해방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인공지능 전성시대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찾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감정, 이 감정의 영역은 그 인간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는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인간의 어떤 그 예술적인 창조행위, 아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예술은 감히 인공지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그 가치 판단, 옳고 그름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감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그 어떤 맥락의 측면에서는 비슷할지라도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바로 변증법, 이 변증법이 답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증법, 그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이 그 핫바지에서, 그 별 볼 일 없었던 핫바지였던 이 모택동이 어떻게 그 중국 공산당을 장악을 하고 그 잘난 엘리트였던 장개석을 저 섬으로 그냥 쫓아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변증법을 도구적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이용하고 활용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성취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변증법. 그렇다면은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구적 방법론으로 이용했을 때 이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서 과연 어떠한 그러한 강점이 있길래 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서 도구적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채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정반합의 그 발전 논리보다는 모순론과 실천론을 가지고서 인생에서의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순론. 이 모순론은 역시 모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순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과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이 이상과 현실 간의 그 간극, 이것을 인식하는 것을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무엇이 되고 싶어, 무엇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내 현실은 그런 것이 없어. 할 수가 없어. 내가 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이 모순을 인식해야 한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나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이 모순에서 중요한 것은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르고 개별적으로 다 천차만별로 이 모순이 다 다르다. 모순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의 그런 어떤 성취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순에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 여러 가지 모순이 동시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 이 주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모순론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변증법적인 인간은 인생에서 모순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에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만약에 뭔가 작업을 하다가 충돌이 일어난다, 상충되는 것이 있다, 컨플릭트, 그냥 충돌이 있다, 에러, 이거는 그냥 에러다 하고서 그냥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플릭트, 충돌이다, 에러다 하고 담담하게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게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변증법적인 인간은 이 모순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모순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실천론. 실천해야 한다. 이 모순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와 행은 항상 쌍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순을 인식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실천론도 변증법적인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오로지 그냥 그 명령 프롬프트에 의해서 쓰여진 대로 그것대로 작업을 할 뿐이죠. 작업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것이죠. 태스크,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 명령 프롬프트에 의한 그 커맨더를 받아가지고서 오퍼레이트를 할 뿐입니다. Just operate. 그냥 단지 작업을 할 뿐이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게는
성취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strive라고 하는 것이 없죠. strive가 없어. strive.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은 인공지능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오로지 operate, 커맨드에 의해서 operate 할 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저 result, 결과값, 혹은 그것을 인간이 이용했을 때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느냐, 아웃풋, 이것일 뿐입니다. strive를 통해서 achieve,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개념이죠. 이렇게 모순론과 실천론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느 인간이 이러한 변증법적인 그러한 도구적 방법론을 이용하지 않고 모순을 인식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인간은 인공지능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원하는 것도 없고 지금 현실이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한 파악도 없어.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그 괴리, 그 간극, 이 모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그냥 뭔가 조금 그렇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에러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충돌되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인공지능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또 실천이 없다.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strive, 이 노력을 해가지고서 achieve, 성취하고자 하는 게 없다. 오로지 그냥 커맨드에 의해서 operate 할 뿐이다.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걸 수고롭게 왜 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전성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간의 그러한 생산 역량, 노동의 가치, 이것이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역전당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쓰나미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변증법적인 태도,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도구적 방법론으로서 지금까지 변증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변증법적인 인간은 인공지능의 쓰나미가 도래했을 때, 인공지능의 쓰나미가 그냥 밀려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파도타기를 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자기 인생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인간으로서 strive,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변증법적인 인간이 됩시다.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서의 도구적 방법론으로 채택해야 할, 이용해야 할, 활용해야 할 변증법, 이 변증법이 답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